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국제 행사가 열렸는데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K컬처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결국 기술 발전의 중심에는 인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과학으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예술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공존의 길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고 낮에도 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단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부터 원자로를 정지하고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세울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세울 2호기는 원전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해 효율을 높이는 상시 검사의 첫 시범 적용 사례로 원전 정지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신한울 1호 원전 재가동도 허용됐습니다. 원안위는 상시 검사를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하고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2m의 거대한 무대 스크린에 AI로 복원된 백범 김구 선생이 나타나 백범일지를 함께 낭독하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국조 강군의 이 사람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다.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인간주의에 대한 선언인 셈입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테크아트를 국가전략 차원의 융합 플랫폼으로 논의하는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거대한 수레라고 본다면은 한쪽 바퀴는 과학이고 한쪽 바퀴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과학과 예술이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산업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제1동포 여성 음악가들이 가야금과 고토, 바이올린 등으로 아리랑의 감성을 풀어내는 동안 AI 기술로 재현된 영상이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통과 현대를 잇고 과학과 예술을 연결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학하고 예술은 사실은 전혀 다를 것 같지만 또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탐구하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이뤄내는 것은 공통점이 있으나 이번 행사에는 청년 창작자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과 예술 융합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공유했습니다. 기술이 새로운 예술 표현의 도구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인간 중심의 테크아트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산하는 만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경계를 넘어 다양하게 융합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며 18일부터 엿새간 전시와 체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누리호 3단 연소기 개발 시제품 실물이 전시돼 발사체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다목적 광장에서는 높이 47.2m 누리호 실물 크기 모형의 기립 시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국제우주정거장에 게시된 초등생 미술작품 20점과 내년에 올라갈 작품 20점을 함께 전시합니다. 포플러 나뭇잎처럼 주변 수분과 온도에 따라 냉난방을 전환하는 신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송영민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 김대영 교수 연구팀은 전력 없이 스스로 열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 하이드로겔 기반 열 조절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플러 나무는 더울 때 뒷면을 드러내 햇빛을 반사하고 밤에는 잎에 맺힌 수분으로 열을 내보내 추위를 막는데, 연구팀은 리튬이온과 하이드록시 프로필 셀룰로스를 이용해 수분과 온도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리튬이온이 주변 수분을 흡수 응축해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하이드록시 프로필 셀룰로스 분자가 뭉치며 불투명해져 태양광을 반사해 냉각 효과를 보는 장치입니다. 연구팀은 신소재를 바깥에서 실험했더니 기존 냉각 소재보다 여름에는 최대 3.7도 더 낮고 겨울에는 최대 3.5도 더 높은 온도를 유지했다며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이 어려운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 연구팀이 다양한 색상의 박테리아 셀룰로스 섬유를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박테리아 셀룰로스는 박테리아가 스스로 합성하는 천연 섬유로 순도가 높고 자연에서 분해돼 섬유를 만든 뒤 화학 염색을 거쳐야 하는 등의 여러 한계가 있던 기존 섬유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색을 만드는 대장균과 섬유를 만드는 박테리아를 함께 배양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색이 입혀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화학적 염색 없이 빨강부터 주황, 보라까지 무지개색 섬유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는 규제의 칼을 겨눴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 메르츠 독일 총리는 앞으로 세계 권력이 디지털 영역에서 결정된다며 미국과 중국 간 주도권 경쟁에 유럽도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Auch zweier Digital-Großmächte, die die Technologieführerschaft ringen. Europa darf ihnen dieses Feld nicht überlassen.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에서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일부 빅테크가 장악하는 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you cannot dedicate the strength of your economy to the seven magnificents. And more than that, you cannot delegate the whole functioning of your democracy to the seven magnificents.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조준했습니다.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정하고 개방적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과 MS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판단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EU는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유럽 언론사 기사가 덜 노출되도록 부당 대우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의 네트워크 장애로 챗 GPT와 X 등의 서비스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한국 시간 18일 저녁 8시 48분쯤 내부 서비스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픈 AI의 챗 GPT와 X, 구글, 유튜브를 시작으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한때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무디스 신용평가 서비스도 장애를 겪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측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트래픽 급증이 왜 발생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1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년 동행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UAE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환대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부끼는 정리된 도로 위를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내달립니다.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열리는 대통령궁 도착에 맞춰 하늘에선 환영 비행이 펼쳐집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등장하는 낙타병과 기마병은 도열해서 이 대통령을 반겼고 예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로 여겨지는 21발이 발사됐습니다. 대통령궁 안에선 UAE 의장대가 애국가를 연주하며 국빈을 맞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진행된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의 정상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57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두 나라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원자력, 그리고 보건과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형제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자는 겁니다. 무함마드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UAE를 방문한 게 기쁘다며 화답했습니다. تجمع دولة الإمارات و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صديقة شراكات استراتيجية خاصة ذات إنجاز. 특히 국방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엔 한 UAE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대통령실은 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UAE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며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UAE 아부다비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고 인공지능 관련 워킹그룹도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협력 등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 협력과 인공위성 공동 개발을 위한 우주 협력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카카오톡 친구 목록 등 시스템 개편으로 원성을 샀던 카카오가 이번엔 위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잠시라면 몰라도 무제한으로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프로필로 현재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업데이트된 카카오맵의 친구 위치 기능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면 최대 10개 그룹까지 시간 제한 없이 서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모임 장소를 서로 공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또 기존에도 위치 공유 기능이 있었지만 최대 6시간의 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확대 개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위치 서비스 업데이트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단 한 번의 동의로 무제한으로 자신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게 꺼림칙하다는 의견부터 연인이나 부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는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상사나 와이프가 깔아라, 해라 라고 하면은 일반 직장 분들이나 아니면은 남편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강제적인 게 아닌가. 앞서 친구 탭 등 대대적인 개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카카오. 개편은 시스템을 복구하기도 전에 또 논란에 휩싸인 셈입니다. 이른바 국민 메신저인 만큼 당장 이탈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연이은 논란 속에 선호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그런 걸로도 메시지 주고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문자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안 쓰면 안 쓸 것 같은 느낌? 카카오톡은 일단 친구 위치 서비스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KT가 무단결제 사태 후속 조치로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지역을 확대합니다. KT는 지난 5일부터 일부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를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과 강원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 지역 KT 가입자는 KT.com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에서 사전 예약 후 대리점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 앱을 기반으로 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패스 전자고지 서비스는 공공, 금융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고지 문서를 패스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패스 앱의 전자고지 목록 화면에선 각 문서의 열람 기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열람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추가 알림을 보내 중요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패스 앱이 공공 디지털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태우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분해해 재생유를 만드는 시설이 전북 정읍에 들어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획기적이면서도 새로운 친환경 기술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세척된 비닐과 플라스틱이 원물 운반기에 실려 옮겨집니다. 원통형 분해 설비에 투입된 뒤 잘게 쪼개지고 분해됩니다. 수십 톤의 쓰레기를 재생유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저희는 태우지 않고 비연소식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환경 관련된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 쓰레기를 1000도가량 고온에서 태워 기름을 얻던 기존 방식은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 배출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공장에서는 300도 이하의 상대적인 저온에서 플라스틱을 촉매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연소 과정이 없는 만큼 냄새나 유해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어디든 게임 체인저로서 포부를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준공식과 함께 공장은 공식 가동을 시작했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 시위 예고 등 갈등도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기존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에서 악취 민원이 이어지다 보니 새로운 시설 역시 환경오염 우려가 나온 겁니다. 서로 믿고 제도적인 장치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옛날 그 도둑질로 듣기 그냥. 반대 집회는 협의로 일단락됐지만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양측이 한 달에 한 번씩 의견을 나누기로 한 만큼 공장 가동 이후 실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최근 송수관 파손으로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딴 물난리에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째 설거지를 못한 그릇이 부엌 싱크대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빨래도 한 무더기인데 수도꼭지에서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대형 송수관이 파손되면서 경기 파주시 일대 17만여 가구에 46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특히 1,4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단수가 하루 더 이어져 불편이 더욱 컸습니다. 수압이 잘 나올 수가 없고 저수조 단수에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집안일은 물론 씻는 것조차 어려운 난민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내 집에서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화장실을 맘대로 쓸 수만 있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민 생활이죠. 대형 급수차도 동원됐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아파트 단지에 급수차가 드나들고 있는데요. 수도관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급수차를 동원해 일시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공사장 흙이 유입돼 파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탁수가 나와 이용이 제한됐는데 이번에는 더 넓은 지역에서 아예 수도 공급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연이은 물난리에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끓여 먹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저희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월까지 세 번째거든요. 파주시는 탁수 피해에 대해서는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수도관 정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언제 또 수도 관련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운전자는 차량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공용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출구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어 주차비를 결제하려는 듯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맞은편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량은 길 가던 모녀를 덮치고 앞에 있던 약국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인근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차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난 사고로 차에 치인 30대 엄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2살 된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전 승용차가 멈춰 있었던 주차 차단기 앞입니다. 당시 차량은 차단기를 부수고 건너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모녀는 약국에서 나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뻥 소리 나더라고요. 선살같이 가버리는데 순식간에 가버렸는데 사람 밑에 깔려서 빼려고. 운전자 A씨도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았고 운전면허도 정상적으로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차량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번 인천 사고뿐 아니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등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에 보행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한 해 7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갑자기 트럭이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5조작을 시인했는데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평소 기저질환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뭐하다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전밖에 안 살았어요. 제가 기억이 들어서 나왔다 합니다. 이 사고 다음 날에는 서울 고척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천 부평구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난 겁니다. 이번에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엄마와 2살 배기 딸을 덮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700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지만 생계 등을 이유로 실제 반납률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운전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두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인지 판단 능력이라든가 시각적인 오류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거리를 제한한다든가 야간 운전 등의 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또 정부가 2029년부터 신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는 방지 장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1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